안녕하세요. HD 현대올뱅크 임직원 여러분. 저는 ESG 전략팀의 전원입니다. 오늘은 권하연 교수님을 모시고 중고등학생 자녀, 즉 청소년기 아이들을 키우며 궁금한 점들을 여쭤볼 텐데요. 교수님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HD 현대올뱅크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현대올장 구독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권아현이라고 하고요. 청소년들 상담하고 교육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청소년기 아이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함께 고민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또 고려사이버대학교와 루터대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중학교 공부는 사실 기초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중학교 공부에 한해서는 무엇을 또 어떻게 이제 시작하면 좋은 건지 좀 조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학교 공부와 고등학교의 가장 큰 차이는요, 벼락치기가 가능하냐 이거거든요. 중학교 때는 벼락치기를 해도 어느 정도는 성적이 가능하죠.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는 이게 확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벼락치기가 되지 않으려면 매일매일 공부하는 습관, 이게 사실 정답이잖아요. 가장 좋은 거는 복습과 예습입니다. 매일매일 내가 오늘 배웠던 걸 다시 살펴보고 다음날 배울 것을 확인하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매일매일 좀 공부하는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하는 그 연습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 이제 공부 방법은 사실 기본기가 가장 중요하니까 중학교 때에는, 그래서 기본 그 개념들 이런 것들을 좀 익힐 수 있도록 하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거는 역시 이제 교과서를 정독하는 것이죠. 그런 방법들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가 중학교 2학년인데요. 네, 학교뿐만 아니라 학원, 그리고 공부, 숙제 이런 스케줄들 다 소화하느라고 상당히 바빠요. 그래도 이제 휴식은 자기한테 되게 소중한 시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시기에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일까요? 우리 간혹 가다가 어떤 아이들은 공부에 너무 신경을 많이 써서 부모님은 오히려 좀 쉬라고 하는데 이거를 쉬지 못하고 막 짜증을 내고, 내가 얼마나 바쁜데 숙제가 많은데 할 일이 많은데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공부한다는 거니까 말리기도 좀 어렵고, 근데 이런 아이들의 성향이 이제 대부분 불안감이 좀 높다거나 아니면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다거나 이런 아이들이 이런 모습을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먼저 산 선배로서 좀 균형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가르쳐 줄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할 일들을 충분히 하고 일정 부분 시간을 정해놓고 이 시간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장기전이잖아요. 공부도 그렇고 인생이 다 장기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가 없거든요. 휴식 시간이 없으면. 그래서 내가 공부를 정말 해야 되는 시간, 그리고 나머지는 나를 위해서, 현재의 나를 위해서 좀 휴식을 취하는 시간, 이런 것들을 분리하는 것을 좀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좀 분리해서 휴식 시간을 온전하게 휴식을 취하는 게 좋다는 말씀이시죠. 교수님, 그리고 공부도 중요하지만 아이 스스로 진로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이제 옆에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진로는 이제 청소년기에 고민을 하지 않으면 이게 언젠가는 방황하는 시기가 분명히 오거든요. 그래서 청소년기에 충분히 좀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좀 천천히 신중하게 정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요새 이제 학교에서 그 진로 관련 심리 검사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도 아이들이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잘하는 건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알지를 못해요. 근데 그걸 알지 못하는 이유는 심리 검사를 한 이후에 그 이후가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이후는 관심이 없고 그냥 나 무슨 유형 나왔어 그냥 이러고 끝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 MBTI가 요새 되게 유행인데, 그러니까 내가 이 유형을 알았으면 내가 사람들하고 이래서 좀 부딪혔구나, 팀원들하고 내가 이런 부분 때문에 일하는 방식이 좀 힘들었구나, 이런 것들을 아는 게 중요한데 그거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이. 그래서 우리 심리검사 같은 거를 학교에서 하면 부모님이 함께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너는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하면서 자신을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제 고등학생인 경우에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단 말이죠. 2025년이 되면은 그 고교학점제로 전면 개정이 돼요. 근데 이미 지금 거의 사실은 학교에서 하고 있고요. 근데 그러면 내가 진로에 맞게 과목을 선택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과목을 선택을 할 수가 없죠, 진로를 모르는 사람들은. 근데 그럴 때에는 직업을 정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굉장히 이건 무거운 선택인데, 계열만 선택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마음이 훨씬 편안해져요. 그러니까 문과 계열은 결국은 사람이 좋은 애들이거든요. 이과 계열은 사물이 좋은 사람들이고, 이 두 가지만 결정을 하셔도 고등학교에서도 그렇게 심리적 압박감은 없고, 그 이후에 이제 세부적인 계열들은 선택해 나가면 되겠죠.
그리고 요건 이제 저보다는 이제 저희 지인이 좀 고민하고 있던 부분이고 뭐 저에게도 나중에 해당 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요.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가 고등학교까지 이제 인문계를 가고 그 다음에 대학까지 갔으면 좋겠는데 아이가 실업계를 가서 기술을 배우고 싶어하고 20살에 바로 취업을 하고 싶다고 하는 경우에 그거를 좀 응원을 해주는 게 맞는지. 그러니까 자녀의 진로가 되게 구체적이고 정보들도 되게 많이 알고 있고 많이 고민을 한 다음에 선택을 한 거다. 이러면 그 선택이 옳을 수 있죠. 그러면 자녀의 그 갈 길을 충분히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고 이런 것이 필요한데 대학에 대한 의미는 어차피 지금 약간 축소가 되고 있어요. 필요성도 그렇고. 왜냐면 우리가 평생 학습 시대잖아요. 언제든지 마음 먹으면 공부할 수 있거든요. 이제 문제는 그런 것이 없이 공부에 대한 어떤 막연한 두려움, 불안 이런 것들 때문이거나 아니면 친구 따라서 그냥 간다거나 이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반드시 혼란이 와요. 이게 나중에 이제 혼란이 와서 대학도 진학하고 싶은데 가지 못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은 자녀가 이런 정보들이 명확하게 있는지 구체적이고 충분한 정보들이 많이 있는지 환상만 가지고 생각한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시고 확인해 보시는 그런 작업들이 좀 필요하겠죠. 네. 뭐 공부가 아닌 좀 관계에 관한 부분도 청소년기에는 굉장히 고민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기에 드니까 이제 훈육이 쉽지 않아요. 제 말을 다 듣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청소년기 자녀와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하는 어떤 방법이 노하우가 있을까요? 사춘기 자녀하고 대화하는 거는 정말 힘들거든요. 부모의 말이 하나도 먹히지가 않고 그러니까요. 근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정말 내가 개입할 일이 맞나? 요걸 한번 확인을 하시고 예를 들면 뭐 교복 치마가 짧다든지 엄마 친구한테 왜 인사를 안 하냐든지 이런 것들은 사춘기에 그렇게 사실 중요한 일은 아니에요. 네, 근데 우리 그걸 어릴 때 다 가르쳤잖아요. 근데 얘네들도 알아요, 그거를. 알지만 일단 내 감정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거 자체가 싫은 거거든요. 싫어요. 그냥 내 영역에 누가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나중에 또 시간 지나면 하잖아요. 잘 하잖아요. 그러니까 넘어가시는 게 좋은데 진짜 이제 개입해야 되는 일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게임을 하느라 본인이 해야 할 일을 전혀 하지 못했다든지 맨날 지각을 한다든지 이런 건 당연히 개입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할 말만 짧게 하고 치고 빠지시는 거예요. 야, 핸드폰을 하는 거는 좋은데 너가 해야 될 일들을 못하면서까지 이렇게 이것만 하니까 좀 엄마는 걱정된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그냥 빠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거는 청소년기의 자녀는요 내가 잔소리를 한다고 해서 행동이 절대 바뀌지 않아요. 본인이 스스로 설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설득이 되기까지 그 시간이 찰 수 있도록 우리는 이렇게 중간중간에 내가 너 걱정하고 있어 라는 것만 이렇게 던져주고 빠지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의사소통 방법이죠. 이제 저희 아들의 경우에도 이제 어릴 때 스킨십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사춘기 들어서고 이제 스킨십 이제 현저하게 줄었고요. 그리고 아주 가끔은 좀 서먹하기도 해요. 스킨십을 당연하게 이렇게 줄여 나가는 게 자연스러운 거겠죠? 아, 그쵸. 이제 부모 입장에선 되게 섭섭하고 마음도 좀 쓸쓸해지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나의 영역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잘 독립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스킨십을 애써 하지 않으시는 게 왜냐하면 스킨십이 애정의 표현이다라고 생각하던 시기가 있어요. 근데 청소년기는 그 시기는 아니에요. 애정 표현의 하나의 방법으로 스킨십을 하는 것은 부모님 입장에선 그런데 자녀는 이걸 애정 표현이라고 생각을 안 하게 되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건드리지 않는 게 좋죠. 이성 친구, 이제 교제하는 친구가 만약에 생긴다면 아직 어리고 이제 성인이 돼서 좀 교제를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래도 또 한편으로는 좀 이해심 많은 부모로서 좀 쿨하게 같이 한번 뭐 밥을 먹자거나 집에 데려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부모로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자녀가 연애를 한다는 거는 또 수만 가지 걱정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만나지 말라고 해도 그 말을 들을 애들도 없고 그리고 뭐 명분이 없어요, 명확하게. 또 쿨하게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하자니 실제로 그게 되긴 어렵거든요. 일단 지켜봐 주시는 게 가장 좋은데 귀가 시간이 늦어진다거나 아니면 성적이 떨어진다던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개입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은 상황에서는 말을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아까 우리 의사소통하듯이 그냥 짧게 내가 너 걱정하고 있다. 너가 연애를 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또 다른 성장을 의미하는 거니까 참 축하해줄 일인데 엄마는 엄마로서 좀 여러 가지 걱정이 된다. 이렇게만 얘기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데 만약에 해야 할 일을 못 한다거나 그것 때문에 그랬을 때는 규칙을 정확하게 정해 주시는 게 좋죠. 이런 규칙들을 정해 주시고 스스로 이렇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커갈수록 이제 친구와의 관계에도 부모가 개입하기는 좀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이슈들 같은 경우는 아이가 스스로 해결하는 게 맞겠지만 뭐 학교에서 뭐 왕따를 당한다던가 아니면 학교 폭력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됐을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부모로서 어떻게 대처하는 게 현명한 걸까요? 이 학교 폭력의 문제만큼은 부모님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시는 문제가 맞겠죠. 그래서 가해자로 지목이 됐다 이러면요, 그 가해자로 지목된 이유가 있으니까 그 잘못을 스스로 인정할 수 있도록 너의 행동이 왜 폭력이었는지를 인정하고 잘못을 그 친구에게 말하고 사과하고 이런 과정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어떤 부모님들은 이거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녀가 가해자가 됐다는 거를. 고등학교를 전학 가거나 그 대학을 못 가게 된다거나 그게 인생이 망가지는 게 아니고, 부모가 그래서 두둔하는 순간, 자기 자녀를 두둔하는 순간 자신의 잘못조차 인정하지 못하는 어른으로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게 인생이 망가지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돕는 것이 가해자 부모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겠고요. 그리고 이제 피해를 당하는 경우에 이 피해의 징후들을 알아차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적이 떨어진다거나 물건을 자꾸 잃어버렸다고 한다, 없어졌다고 한다거나 용돈을 자꾸 달라고 한다거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숙지하시고 수상하다 싶으면 말을 거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그 자녀가 피해 사실을 먼저 털어놓았을 때 부모님이 가장 그 첫 번째로 하셔야 되는 반응은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이, 누군가한테 알리는 것이 굉장히 용감한 일이고 용기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한테 그걸 얘기해줘서 고맙다는 표현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학교 폭력이든 뭐 성폭력이든 직장 내 괴롭힘이든 이런 것들을 당하면요, 일단 그걸 내 탓으로 돌려요. 내가 만만해서 그래, 내가 말 한마디도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아, 뭐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가 이렇게 말해준 게 너무 용기 있는 일이고 나한테 너무 고맙다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다 알고 계신 대로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릴 수도 있겠고 뭐 117에 신고를 할 수도 있겠고, 이렇게 그 이후의 일들을 처리하시면 되겠죠. 네. 이제 어른인 이제 저의 입장에서 봤을 때 바르지 않은 이제 친구랑 어울리는 것 같다. 예를 들어 그런 경우에는 부모로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가 바르지 않은 친구라는 것이 사실 어떤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예를 들어 뭐 담배를 핀다던가 유해한 뭐 네, 그런 걸 많이 한다던가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요. 제 기준에서는. 네네네. 바르지 않은 친구라는 것이 어른의 어떤 편견이 아닌지, 뭐 욕을 많이 하는 거, 뭐 좀 껄렁껄렁 대는 거, 뭐 이렇게 뭐 문신이 있다든지 이런 것도 어른들 보기 좋지 않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 가지고는 너가 그 친구랑 만나는 게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면, 이 시기에는 부모님보다 친구가 더 중요한 시기라서 내 친구에 대해서 욕하는 거 더 오히려 반발심만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따져보셔야 돼요. 어른의 편견으로 봤을 때 그런 건 아닌지, 아니면 진짜 나쁜 행동, 하지 않아야 될 행동을 하는지. 만약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게 그 담배를 피는 학생, 그 유해 물질을 흡입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당연히. 그 자녀와 얘기하면서 그 친구가 담배를 피는 거를 이제 엄마가 봤는데 그 행동을 같이 하진 않았으면 좋겠다든지, 이렇게 좀 규칙을 정하시는 게 중요하겠고, 그 전에 이제 먼저 얘기 나눠봐야 할 것은 그 친구가 장점이 분명히 있어서 친구를 하는 것일 텐데 어떤 점이 그렇게 좋아서 친구를 하는 건지,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같이 얘기를 나누시고 또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좋고, 그 이후에는 이제 역시 이것도 규칙을 정하시는 게 좋겠죠. 가지 말아야 할 장소, 그 친구와 함께 또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이런 것들을 정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유익한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한테 개인적으로도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대올뱅크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현대올장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권하연 교수님을 모시고 청소년기 아이들을 키우며 궁금했던 점들을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HD 현대올뱅크 임직원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기 자녀를 대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말을 하는 게 하나도 먹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런 것이 자녀의 성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사에 처음 들어갔을 때에는 상사가 하는 말을 우리가 그냥 다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경력이 좀 쌓이게 되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더 빠른데 이거 왜 이렇게 하라 그러시지? 이런 나의 생각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성장이잖아요. 우리 자녀가 독립적
성숙적인 성인이 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인지적 발달이 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부모도 자녀에게서 독립을 해야 돼요. 청소년기가 바로 그런 시기예요. 점점 우리는 멀어져 가서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시기거든요.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사실 부모가 자녀 곁으로 오히려 떠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자녀가 결혼을 하고 자녀가 자녀를 낳았는데도 떨어지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러면 결국은 우리 뭐 주변에 뭐 아드님이라면 그 아내, 그 또 손주들 다 우리 정신 건강을 사실 해치는 일이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녀가 떨어지려는 노력을 하듯이 나도 자녀에게서 좀 떨어져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역할이 변화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청소년기는 물론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보호자로서의 역할도 필요하지만 보호자로서의 역할은 점점 희미해지고요. 더 이제 좋은 거는 인생의 좋은 선배로 남아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역할이 바뀌는 시기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ESG 전략팀 전원이었습니다. 네, 권하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